1번 보면 요거 기출이어서 아마 풀어본 적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fx가 3x 4제곱 4a-의 x세제곱 더하기 6ax 제곱 이렇게 생겼고요. a는 0보다 크대요. 근데 이제 뒤에 나와 있는 표현이 좀 눈여겨보셔야 될 표현인데 x가 t 이하일 때 fx의 최대값을 gt라고 할 거다 이고요. 이 gt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그죠? gt라는 새로운 함수를 하나 정의를 하고 있는 건데 얘가 뭐냐면 fx의 최대값이래요. 요 구간에서 t라고 선을 그어서 그거보다 왼쪽 편에 있을 때 fx의 최대값 걔네들을 모아서 gt라고 할 거다 그 얘기인데 그러려면 일단 fx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알아야 하니까 저 fx 그래프를 일단 대충 그려보면 미분하면 f 프라임 x는 마이너스 12x 세제곱 더하기 12의 a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12ax 이렇게 생겼고요. 인수분해가 하나는 바로 되죠. 그래서 이거 이제 마이너스 12x 이렇게 묶어보면 x 제곱 a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a랑 1 이렇게 생긴 녀석으로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뭐 굳이 써보자면 마이너스 12x에 x 마이너스 a x 더하기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라서 이제 f 프라임이 0이 되는 점이 3개가 나오죠. 보면 하나가 마이너스 1이고 하나가 0이고 하나가 a인데 뒤에 보면 a가 0보다 크다. 그렇기 때문에 f 프라임 x가 0이 되는 점이 서로 다른 3개 나온 거예요. fx 4차고 f 프라임 3차인데 서로 다른 세제곱을 가졌으니까 극대값이 2개 있고 극대점이 2개 있고 극소점이 하나 있는 상태가 되겠죠. 이 최고차항계수 음수기 때문에 이렇게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다시 밑으로 내려가는 모양새거든요. 그래서 생긴 모양은 이렇게 생겼던가 아니면 이렇게 생겼던가 아니면 운 좋게 양옆으로 똑같이 뭐 이렇게 생길 수 있다 정도가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그림들인데 가운데 거 먼저 좀 보자면 순서는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요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1이고요. 요점의 x좌표는 0이고요. 요점 x좌표가 a다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야. 순서는 마이너스 1, 0, a인 걸로 정해져 있는데 이 그림을 가지고 gt라는 녀석을 한번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t에 따라서 fx의 최대값이 달라지니까 gt라는 함수가 생기는 거야. t를 변화시켜 가면서 fx의 최대값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t가 만약에 여기 있었다고 치면 그럼 fx라고 하는 건 여기만 살아남을 거고요. 요 녀석의 최대값은 누구냐면 당연히 요 점이에요. t가 딱 걸려있는 그 점이 fx의 최대값이에요. t가 조금 더 이동해서 여기까지 오면 그때는 최대값이 얘거든요. 그러니까 t가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움직인다고 치면 fx의 최대값은 그 t를 따라서 똑같이 움직여가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gt를 그려보면 fx랑 똑같이 이렇게 따라 올라갈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 언제까지 따라 올라갈 거냐면 극대점이 될 때까지는 따라 올라가거든요. 근데 문제는 t가 극대점을 지나가서 여기까지 와버리면 그러면 이때는 최대값이 누구냐면 얘가 아니고 요 녀석이 최대값이에요. 즉, 요 구간에서 이 오른쪽 가리고 요 구간에서 최대값 누구야? 그러면 극대값이거든요. 그러니까 t가 여기에 있을 때 최대값은 극대값이랑 같은 거기 때문에 점을 찍어보자면 여기 찍힌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고 쳐도 여기쯤 찍힐 거고 계속해서 여기에 점이 찍히게 돼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올라오다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극대점이라서 원래 접선의 길이 0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쭉 이렇게 그냥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기 산 중턱역이 딱 부딪히고 나면 그때부터는 다시 얘를 따라서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따라가다가 여기서 다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지금 이 노란색 그래프가 누구냐면 GT라고 하는 녀석이더라 라는 말이에요. T를 기준으로 잘라서 왼쪽 편 그래프 중에 최대값이 어디 있는지를 가지고 점을 빡빡빡 찍어보면 t에 따라서 fx의 최대가 달라지니까 t를 변화시켰을 때 최대값이 어디인지를 그림으로 표시해보면 노란색처럼 생겼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새가 될 건데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분 불가능한 점이 여기 하나 있잖아요. 그죠? 요거 첨점이기 때문에 요 점 미분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의 그림은 문제에서 원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거고요. 왼쪽에 있는 건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된 거야? 따라 올라오다가 여기가 당연히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a입니다. 따라 올라오다가 여기서 평평해지고요. 그 뒤로는 그냥 이렇게 영원히 갑니다. 영원히 갑니다. t가 어디에 있든 t보다 왼쪽 편의 최대값은 항상 극대값이랑 똑같기 때문에 굳이 더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대로 그냥 쭉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구나 라는 이야기죠.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고요. 마지막에 있는 이 녀석도 마찬가지지.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a인데 이 경우는 올라와서 옆으로 가다가 물론 오른쪽에 있는 극대점을 딱 때리고 가긴 할 텐데 뭐 그래봤자 값이 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녀석도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더라 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이 세 개의 그림 중에 요거만 안 되는 거니까 얘가 안 된다를 가지고 A의 범위를 찾으면 되는데 뭐 보고 드는 생각은 그런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극대값이랑 A 집어넣었을 때 극대값을 비교해서 A 집어넣었을 때 극대값이 마이너스 1 넣었을 때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구나. 뭐 이렇게 해서 원래는 찾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해설대로 하자면 F-1과 FA를 찾았더니 이렇게 생겼더라. 이거 만족하는 A를 찾는 건데 사실은 얘를 찾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왜 알 수 있냐면 이거는 극소점을 기준으로 좌우로 완전히 대칭인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A의 값은 정확하게 1일 거야 라는 거 정도는 느낌으로 알 수 있지. 좌우로 완전히 대칭일 거니까. 가운데가 0이거든요. 그래서 얘네 둘의 중점이 딱 얘일 거라서 얘가 1일 거야 정도는 알 수 있는데 그럼 요 녀석의 경우엔 이 A는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 0이 여기 있기 때문에 지금 얘가 더 많이 올라갔다는 건 극소점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정확히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수치상으로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건 뭐냐면 극소점을 기준으로 똑같이 떨어지면 극대값이 똑같겠지만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더 많이 올라갔을 거야 정도는 알 수 있어서 요때 A는 1보다는 좀 클 거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요때 A는 반대로 오히려 1보다 작을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얘가 더 멀리 떨어져 있을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 이렇게 찾아보면 그죠? 그래서 얘가 더 멀리 떨어져 있을 거기 때문에 A가 1보다는 작아요고요. 얘도 되고 얘도 된다. 그러니까 합쳐보면 A가 1 이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0보다는 크고 1 이하다. 인데 구하라고 한 건 최대값이니까 1이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지, 그죠? 사실은 보기를 다 지우고 풀게 할까 하다가 왜냐하면 1, 2, 3, 4, 5 에라 모르겠다 이러고 그냥 다 때려 넣고 풀까 봐 보기를 지울까 했는데 원래 객관식으로 나온 문제를 굳이 또 단답형으로 바꾸면 토할까 봐 그래서 일단 뒀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 녀석 답은 이렇게 해서 1이다 라고 찾아집니다. 다음은 2번 보러 가겠습니다. 1번 문제가 4차 함수였는데 2번도 보시면 결국 4차 함수 그래프 개형 물어보는 거거든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4차 함수 fx고요. 4차 함수 fx인데 f'0이 0이래요. 그리고 f'2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나 조건에 보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까지랑 0에서부터 k까지 f'x가 0보다 작다 이런 이야기래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는 것도 뭐 대충 여차 저차 뭐 이렇게 생겼구나 정도를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보면 0보다 작은 쪽에서 감소하고 있고요. 0하고 k 사이에서도 감소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0에서 하필이면 접선의 기울기 0이잖아요. 접선의 길이가 0이 되는 점이 있는데 이 점의 좌우에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럼 이 4차 함수는 생긴 모양이 어떤 모양이란 소리냐면 내려오다가 잠깐 멈추긴 했을 텐데 그 이후로 다시 내려가기 시작했다가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졌을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이 크게 보면 세 가지 있었거든요. 하나는 이렇게 있는 거, 또 하나는 잠깐 멈췄다 가는 거, 하나는 계속 올라가는 거. 이거 중에 얘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0이 되는 순간이 있고 그 좌우에서 계속해서 감소하는 이런 형태였을 거고 요 점의 x좌표가 그래서 0이다 라는 게 나오는 거고요. 요 점을 그냥 편의상 k라고 합시다.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요 k는 어떤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k라는 게 사실은 요 사이에 들어있으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k를 최대한 오른쪽으로 밀어서 요 극소점의 x좌표를 그냥 k라고 두고 우리는 문제를 풀자고요. 이게 좀 편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요. f'2가 16이라는 걸 보니까 2는 k보다 오른쪽 어딘가 있는가 봐요. 그렇다고 칠 텐데 제가 이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얘기하면서 이 소리를 했나 모르겠다만 한 것 같아요. 여기가 삼중근대는 0이고요. 여기가 극소점이고요. 얘하고 같은 함수값을 갖는 점이 있어요. 이 x좌표의 간격 항상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몇 대 몇이냐면 3대 1. 3차 곡선은 2대 1. 4차 곡선은 3대 1. 몰라도 풀 수는 있는데 알면 좀 편하니까. 요거 3대 1이거든요. 이 얘기 왜 했냐면 여기 삼중근대는 x좌표가 0이잖아요. 그리고 극소점 x좌표가 k거든. 요 간격을 만약에 3이라고 치면 요 간격이 1이란 이야기니까 얘가 k거든. 그럼 요건 3분의 k예요. 그러니까 이 점의 x좌표가 뭐란 이야기냐면 3분의 4k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우린 어떻게 응용을 할 거냐면 fx란 녀석 최고차 함계수가 1인 4차라고 했는데 보니까 0에서 3중근 그리고 3분의 4k에서 한 번 만나요. 물론 이게 x축은 아니어서 이제 뒤에다가 뭐 하나 더 있다. 상수항 뭐 있을 거야 라는 의미로 이렇게는 쓸 수 있겠지. 그지? 근데 이렇게 해서 fx를 좀 빨리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거를 x 4제곱 더하기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라고 두시면 너무 식이 길어지고요. 뭐 그걸로 안 될 건 아니다만 몇 번 식을 더 풀어야 되잖아요. 미분해서 0도 대입해야 되고 2도 대입해야 되고 부호도 살펴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생긴 모양이 이거고 3대 1이라는 사실을 알면 빠르게 식을 찾을 수 있고요. 요거 뭐 하나밖에 안 되니까 빨리 전개해보면 x 4제곱 빼기 3분의 4k x 세제곱 더하기 c 이렇게 생긴 녀석이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 k는 이거 가지고 바로 찾으면 되죠. f'2 f'(x) 찾아보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4k x 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넣기 전에 보는 것처럼 0하고 k에서 접선의 기울기 0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겼거든요. 아무튼 여기다가 이제 2를 대입해 보면 32에서 16k를 뺀 게 16이더라. 그런 이야기가 될 거니까 k의 값이 1이구나. 이렇게 찾아집니다. 그래서 다시 fx라는 녀석은 x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4 x 세제곱에 뒤에 뭐 상수항 뭐 있는지 모르겠고 또 f'x도 금방 다 찾아지겠죠. 4 x 세제곱 빼기 4x 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구나 찾아지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기억번부터 보시면 이거 지금 가 나조건만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기억번에 f'x가 0 열린 구간 0, 2에서 실근 같네요. 보니까 1이라는 실근 하나 가졌죠. k값이 1이라고 우리 찾았잖아요. f'x가 실근을 갖냐고 물어봤으니까 접선의 기울기 0이 되는 점이 1 하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억은 참이고요. 니은 보시면 fx가 극대값 같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생긴 모양 이거잖아요. 극대값 없는 녀석입니다. 그죠? 그래서 꽝이고요. 디귿에 f0이 0이면 그랬죠. f0이 0이면 이라는 건 이거 없다는 이야기죠. 디귿번만 살펴보면 디귿번에서 이야기하는 fx는 누구란 이야기냐면 x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4 x 세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는 뜻이고 거기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요 fx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으냐고 물어봤는데 얘 어디 살펴보란 이야기예요. 요 점 살펴보란 이야기지. 그죠? 극소값 찾아보란 이야기잖아요. 이 녀석이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이 얘보다 큰지 물어보는 건데 얘는 앞에 있지만 다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고 여기가 x축인 이렇게 생긴 녀석이기 때문에
요점의 y좌표가 얼마인지만 아시면 되고요. 요점 x좌표가 1이라는 건 아까 찾았으니까 k가 1인 걸로. 그래서 f1 살펴보면 1에서 3분의 4를 뺀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그래서 fx란 녀석이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항상 더 크거나 같은 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마이너스 3분의 1이 최소값이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맞는 건 기억이랑 디귿번 되겠습니다. 보죠. fx는 최고차항 개수가 1인 3차함수 그랬고 뭐 그림 되게 친절하게 그려져 있는데 요 정도 정보가 나와 있으면 그림 안 그려져 있어도 우리는 풀 수 있어야 돼요. f0이 0이고 f알파가 0인데 f'알파도 0이래. 요 두 개 가지고 우리 뭐 할 수 있냐면 x축이랑 알파에서 만나는데 거기서 접선의 기울기도 0이란 이야기니까 접했다 그런 이야기고 그러니까 중근을 가졌구나 라는 걸 바로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 가지고 우리가 바로 파악할 수 있는 fx는 누구냐 하면 x-알파의 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구나 라는 거예요. 되게 친절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그림도 보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알파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녀석이 fx다 라는 거고요. 나에 보면 g'x가 저 따위 생겼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fx가 저거라고 치고 미분한 다음에 x 하나 곱해서 g' 찾고 저거 부정적분 한 다음에 뭐 극점 찾아서 찾으셔도 되는데 가조건의 우변을 찾아보면 fx랑 xf'x를 더한 거라고 됐거든요. 누군가를 미분해서 얘가 되었다는 거야. g를 미분해서 얘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억지로 f랑 f'을 쑤셔 넣어서 g를 찾을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걸 눈치채야 빨리 풀 수 있다고요. gx란 녀석은 원래 xfx랑 같은 녀석이었구나. 물론 이 뒤에 누가 더 있을 수도 있긴 있겠지만 xfx란 녀석을 미분해서 만든 게 우변이구나라는 걸 빠르게 눈치를 채셔야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미분해서 이런 모양새가 됐다는 건 아하 원래는 xfx였구나라는 소리고요. 그래서 저것 때문에 gx를 빨리 찾아보면 x에다가 요거 곱하는 거니까 x제곱 x-알파의 제곱에 더하기 c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요. 그럼 이제 얘는 그렇다 치고 이건 마지막에 붙어 있는 상수항 같은 경우엔 이거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지 그래프 개형이랑은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생각할 때 이거는 원래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요것만 신경 쓰시면 되고요. 보면 0에서 중근 가졌고 알파에서 중근 갖는 녀석이니까 gx라는 녀석은 생긴 모양이 이렇게 생겼을 거란 이야기예요. 똑같이 좌우로 똑같이 이런 모양새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알파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 두 개의 값이 아마 같겠죠. 뭔지 모르니까 일단 C로. 그래서 gx라는 녀석이 이런 모양새겠구나라는 걸 사실은 바로 찾으셔야 돼요. 식을 막 장황하게 풀 것이 아니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나조건 보면 극대값 81, 극소값 0 그랬거든. 극소값이 0이라는 이야기는 이거 자체가 극소값이라는 이야기니까 이제 얘가 x축이에요 그런 이야기고요. 요 y좌표가 81이에요 그 얘기인데 아까 뭐 1번인가 2번인가 풀면서 이야기했지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알파인데 둘이 극소값이 같다는 건 요점 x좌표는 뭐란 이야기다. 딱 가운데 2분의 알파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2분의 알파를 넣어서 81이 나왔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gx라는 녀석은 다시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뒤에 없다고요. 이게 없는 이유는 얘가 x축이니까 0 대입하면 0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뒤에 c라는 상수항은 없는 상태인데 여기다가 2분의 알파를 집어넣으면 얘도 2분의 알파의 제곱이고 얘도 2분의 알파의 제곱이어서 최종적으로는 2분의 알파의 4제곱이야. 요게 81이다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건 3의 4제곱이니까 2분의 알파는 3이겠죠. 이거 뭐 어차피 알파는 0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뿔마 이런 거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알파는 6이다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다시 gx는 x제곱에 x-6의 제곱이고 구하라고 한 3분의 알파라는 건 g2를 물어보는 거니까 대입해보면 2의 제곱이랑 4의 제곱이어서 맞냐? 2 맞죠? 뭐야? 64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찾으시는 게 가장 빠르게 찾는 방법이고요. 역시나 보면 이렇게
이거까지 찾아놓고 나서 여기다가 다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G 프라임을 찾아서 부정적분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고요. 그렇게 해도 답은 당연히 나옵니다만 이 문제의 의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볼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생긴 걸 우리가 문제를 많이 풀면서 x, fx를 미분한 경험이 많은 거야, 내가. 여러분이 문제를 많이 풀어가지고 이렇게 생긴 걸 미분해 본 적이 많아. 그러니까 손으로 연습장에다가 이런 모양새를 많이 써본 적이 있는 거야. 그래야 얘는 눈에 들어오거든요. 제가 설명하니까 그런가 보다 싶은데 이걸 시험장에 가서 얘가 그거라는 걸 발견하는 건 방법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손으로 fx 더하기 xf 프라임 x라는 걸 많이 써봤어야 돼. 이거 어디서 본 건데? 이런 느낌이 들어야 그래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미분은 많이 하지만 그 미분된 결과를 보고 다시 원래 걸 찾는 건 많이 할 일이 없거든요. 우리가 곱미분을 거꾸로 가는 거. 그래서 저거는 뭐 많이 연습을 하셔가지고요. 다른 데서 좀 어디서 눈에 익은 녀석이어야 문제를 좀 풀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4번은 좌표 뭐 0,0, 1,0, 0,1, 1,1 이렇게 해서 정사각형 만들어 놓고 이렇게 4차 곡선이에요. 그리고 y는 k라고 하는 상수함수 직선 하나 그어가지고 영역을 4개로 나누어서 저 각각을 S1, S2, S3, S4라고 해놓고 뭘 물어봤냐면 S1에서 S3을 뺀 거 절대값 그리고 S2에서 S4를 뺀 거 절대값 요거에 이제 최소값을 물어보는 건데 S1이랑 S3을 먼저 보시면 S1은 여기고요. S3은 여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빼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하지. 여기서 교차가 되고 있으니까 그냥 0에서부터 1까지 요거 빼기 요거를 한 방에 적분하면 되겠구나. 여기까지 생각했으면 베스트고요. 혹시 그게 아니더라도 요 부분 넓이를 구하는 거야, 실제로. 0에서부터 요 점까지. 근데 요 점까지 구하려고 보니까 x좌표가 안 나와. x 4제곱이 k? 그럼 여기는 k의 4분의 1제곱? k의 4분의 1제곱까지 적분을 해? 약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엔 어떻게 푸는 게 좋으냐면 요 S1이라고 빗금친 거랑 S3라고 빗금친 거 S1에서 S3 빼라고 했는데 중간에 얘를 끼워 넣을 거야, S2를. 그러니까 요 녀석 어차피 공통 부분으로 S1 더하기 S2에서 S3 더하기 S2를 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요거 하나만 딸랑 뺄 게 아니라 얘랑 얘랑 붙이면 직사각형 되고요. 얘랑 얘랑 붙이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좀 편하다는 이야기인 거지. 그죠? 그래서 써있기는 그냥 S1에서 S3을 빼라고 했지만 얘는 S1 더하기 S2에서 S3 더하기 S2를 빼라. 이렇게 생각을 하자는 이야기예요. 그죠? 뒤에 있는 것도 그럼 눈치를 챌 수 있지만 두 번째 S2랑 S4를 이야기하는데 여긴 누구를 끼워 넣는 게 편하겠어요? 얘를 끼워 넣는 게 편하겠지. S2랑 S4를 비교했는데 S3을 끼워 넣으면 S2, S3 더한 거랑 S3, S4 더한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뒤에 오는 것도 S2에다가 S3 더한 거, S3에다가 S4를 더한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편하게 될 거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써놓고 나서 보면 이제 쟤네는 그냥 산수하는 거야. S1 더하기 S2는 얼마야?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이에요. 가로 길이 1이고요. 세로 길이 K입니다. 그냥 K고요. 이건 얼마예요? S2랑 S3 더한 건. 그냥 정적분해서 찾으면 되죠. 얼마야? 5분의 1이에요. 이 얘기도 한번 한 적 있지 않을까 싶은데 4차 곡선이기 때문에 직사각형 넓이를 4대 1로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사각형 넓이 1이기 때문에 4대 1이라는 이야기는 이 부분이 5분의 1이다 그 얘기라고요. 그죠? 아니면 그냥 0에서 1까지 요거 정적분 해보시면 그냥 5분의 1 이렇게 쉽게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절대값을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 뒤에 있는 거 S2하고 S3 더하래요. 이거 둘이 더하면 방금 했던 5분의 1 그냥 되는 거고요. S3이랑 S4를 더하면 이제 위쪽에 있는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가로 길이 1이고요. 세로 길이는 1-K 되겠죠? 어이구. 요만큼이 K니까 여긴 1-K겠지 뭐. 그죠? 그래서 요거 1-K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다입니다. 그래서 절대값 다시 예쁘게 써보면
k-5분의 1이고요. 요 뒤에 오는 건 k 빼기 5분의 4. 요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녀석의 최소값 찾으세요. 그런 이야기고요. 이거 원래는 이제 뭐 k가 5분의 1보다 작을 때, 5분의 1에서 5분의 4 사이에 있을 때, 5분의 4보다 클 때 뭐 이렇게 범위 나눠서 푸셔야 되는데 이렇게 절대값 여러 개 붙어 있는 것도 여러분 그래프 그리는 걸 1학년 때 많이 연습했어요. 아마도. 그래서 뭐 x축이라고 치고 y축이라고 치고 이거 보통 어떻게 찾냐면 1차가 절대값 껴있는 경우인데 이런 거는 보통 꺾이는 점 찾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k가 5분의 1일 때랑 k가 5분의 4일 때가 꺾이는 점이고요. 그때 y좌표 생각해보면 5분의 1을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5분의 3의 절대값이니까 이제 5분의 3이고 k가 5분의 4일 때도 대입해보면 5분의 3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두 점이 꺾이는 점이에요. 5분의 1, 5분의 3, 5분의 4, 5분의 3. 그래서 요 두 점이 꺾이는 점이고 그 사이에선 안 꺾인다는 이야기니까 이제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 바깥쪽에선 k가 5분의 1보다 작으면 얘도 마이너스고 얘도 마이너스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이어서 생긴 모양이 이렇게고요. 5분의 4보다 크면 얘도 기울기 1로 나오고 얘도 기울기 1로 나올 거니까 이제 기울기가 2인 직선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새의 그림이 그려지게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다 그려놓은 요 이렇게 두 번 꺾어진 요 직선이 누구냐면 요 녀석 그래프를 그린 거고 구하라고 한 건 최소값이니까 누구 구하면 돼요? 요 녀석의 y좌표 구해보면 되죠. 얘가 얼마였냐면 아까 본 것처럼 5분의 3이었다고요. 그죠? 그래서 요 최소값은 5분의 3이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 문제에서는 어차피 이 절대값을 물어보려고 나온 건 당연히 아니고요. 이거 되게 자주 나오는 녀석이거든요. 정적분 넓이 할 때. 빼라고 한 건 S1에서 S3지만 중간에 껴있는 공통된 부분을 끼워 넣으면 산수가 아주 간단해지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거 직접 구해서 뺄 생각하지 마시고요. 웬만하면 그림으로 어떻게 하면 산수가 편해질 수 있을지 어떤 녀석을 중간에 끼워 넣는 게 좋을지를 고민을 좀 해보시면 그래도 조금 푸는데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요. 5번 보시면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함수 fx라고 되어 있으니까 또 이제 이 fx는 x세제곱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진행이 될 녀석인데 gx라는 새로운 녀석을 하나 정의를 하기를 x가 a보다 작으면 그냥 fx고 x가 a보다 크면 마이너스 f의 2a 마이너스 x 이렇게 생긴 녀석이래요. 뒤에 보면 이제 a가 양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x가 0보다 클 때 fx도 0 이상이래요. x축 밑으로 안 내려온다는 이야기고요. 또 하나 이건 뭐 필요하니까 주어졌겠죠? 찾을 때 f4가 36이다 하나 나와 있는데 원하는 건 뭐냐면 fx-a gx 이거랑 fx, gx-a 이거랑 얘네 둘 다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됐으면 좋겠다거든요. 그럼 일단 fx는 3차 함수니까 당연히 연속이고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이거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fx라는 녀석, fx-a 어차피 평행이동한 거잖아. 그죠?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얘나 얘는 당연히 연속이에요. 그럼 gx나 gx-a가 혹시 불연속점이 있으면 그 점을 조심해야 되는 거고 gx가 원래 연속이면 지도 그럼 굳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문제를 크게 두 개로 나누어서 생각할 건데 gx 자체가 연속이야. 그럼 걱정할 거 없으니까. 그런 경우도 하나 있을 수 있고요. gx가 불연속점이 있어. 당연히 불연속점 어디겠어요? 있다면 a에서 있겠지. 여기서 만약에 불연속이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자.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보자면 그런 건데 풀기 전에요. 짜투리로 하나만 문제랑 상관없이 그래도 이거 알고는 가야 돼서 뭐 했다는 이야기일까? 원래 fx가 있는데 a보다 클 땐 그냥 그대로고 a보다 작을 땐 이렇게 생겼대요. 이건 뭐 했다는 이야기예요? 대칭, 점대칭. 어떤 점에 대칭 이동한 거냐면 a, 0이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예요. 얘 스스로가
a, 0이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fx가 어떻게 그림 그려져 있을 텐데 a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은 그냥 내비두고 a, 0에 대해서 얘를 대칭 이동해서 그림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점이 a, 0이야. x축 이렇게 있고 얘가 a, 0이야. 그러면 오른쪽은 그냥 그리고 왼쪽은 요거 따라서 이렇게 대칭 이동시킨 거다 그 얘기고요. 만약에 그림을 그렸는데 x축 a 좌표가 여기야. 그러면 a보다 오른쪽일 땐 그냥 그리고 a 왼쪽일 땐 a, 0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죠? 지금 그래서 gx라는 녀석은 이런 종류의 그림이구나라는 거 정도를 알아두시면 좋은데 물론 사실은 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풀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자주 나올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 대칭 이동, 평행 이동 이런 거 할 때 나오던 거라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저거 어디서 나왔냐면 1학년 때 수학상 제일 마지막에 도형에 이동할 때 그때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요점의 x좌표를 요점의 좌표를 x, y라고 두고 얘를 a, b라고 뒀을 때 이 점을 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이 점의 좌표 어떻게 구할까 거든요. 이거 구하는 방법은 얘를 대문자 x, y라고 했을 때 얘를 여기다 대칭 이동시켜서 이리로 왔다는 건 얘랑 길이가 같다는 이야기고 셋 다 일직선상에 있다는 이야기니까 요 둘의 중점이 얘다를 이용하는 거였다고요. 그래서 x랑 x를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a다 이걸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를 올리고 x를 1로 돌리면 대문자 x는 2a-x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y도 마찬가지겠지. 2b-y 이렇게 생겼거든. 그럼 지금 여기 누가 들어있다고? 2a-x가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x좌표 a에 대해서 뭔가 대칭을 했구나 라는 소리고요. y좌표는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잖아요. 마이너스라고. 식 전체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마치 b가 0인 것처럼 움직인다는 거야. 이렇게 생겼거든요. b가 0이어서. 그래서 이제 a, 0이라는 점에서 대칭 이동한 녀석이 저 녀석이다 라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어쨌든 요거는 뭐 짜투리 얘기니까 그렇다 치고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아까도 말했지만 요 두 개의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었으면 좋겠어 그랬는데 f는 원래 연속이니까 고민할 거 없고 g라는 녀석이 만약에 연속이면 걱정할 거 없이 무조건 연속이고 혹시 g라는 녀석이 불연속이라면 그때는 요 녀석이 0이 되어주면 됩니다. 그죠? 연속인 거랑 불연속인 거랑 곱할 건데 불연속이 되는 이유가 뭐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중에 혹시 다른 녀석이 있어서 불연속이 되는 거였다면 연속이 되는 녀석이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다 같을 텐데 그 녀석이 전부 다 0이라는 값을 가져버리면 얘랑 좌극한끼리 곱해도 0이고 우극한끼리 곱해도 0이고 함수값끼리 곱해도 0이기 때문에 다 같아질 수 있어요. 불연속인 녀석의 극한값, 함수값 중에 혹시 다른 게 있다 치더라도 요 녀석이 다 0이어서 곱하면 0으로 같아질 수 있더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얘는 원래 연속이니까 됐고 얘가 연속인 경우 땡큐 얘가 불연속이면 얘가 불연속이 나는 지점에서 얘가 0이면 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첫 번째로 gx라는 녀석 자체가 불연속점이 없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경우인데 보시면 a보다 작을 때나 a보다 클 때는 역시나 불연속이 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a에서만 연속이면 되고요. a에서 연속이라는 건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둘이 같으면 된다는 이야기잖아. 함수값은 뭐 좌극한이랑 같으니까. 그래서 여기다 a 집어넣어 보면 fa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다 a 집어넣어 보면 마이너스 fa 이렇게 생긴 거라고요. 얘네들이 같으면 되더라 그런 이야기지. 그러면 gx는 a에서 연속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써놓고 나서 보니까 fa랑 마이너스 fa랑 같다는 건 fa가 0이어야 돼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그럼 다시 fx는 3차 함수인데 a에서 x축이랑 만났대. 그것까진 좋은데 0 이상일 때 x축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되거든요. fx는. 그러니까 a라는 점에서 뭐야? a라는 점에서 x축이랑 만나는 것까지는 좋은데 뚫고 내려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를 0이라고 보고 여기를 a라고 보면 요 점에서 x축이랑 만나는 것까지는 좋지만
뚫고 내려가거나 뚫고 올라오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스쳐 지나가야 되더라라는 소리고요. 마찬가지로 0보다 왼쪽 어딘가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형태의 3차 곡선이 만들어져야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는 상태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물론 요즘 X좌표가 뭔지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는 뭐 B라고 치면 B는 0 이하의 값을 갖는 어떤 좌표이긴 하겠지. 그죠? 그래서 fx를 찾아보면 x-a의 제곱이랑 x-b 이렇게 생겼고 혹시나 싶어서 쓰자면 b는 0 이하의 값을 갖는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주어진 힌트가 뭐냐면 f4가 36 그랬으니까 f4를 찾아보면 4-a의 제곱에 4-b야. 얘가 지금 36이에요 그랬는데 우린 지금 a의 최대값, 최소값 이런 거 찾는 거거든요. 이 녀석의 범위를 찾을 건데 이 녀석의 범위가 나와 있죠. b가 0 이하래. 마이너스 b는 0 이상이고요. 4-b는 4 이상이거든요. 그럼 앞에 있는 4-a의 제곱이라는 건 9 이하여야겠네. 그죠? 둘이 곱해서 36인데 얘가 4보다 크니까 요건 9보다 작을 거예요. 그럼 요거 가지고 a의 범위를 찾아보면 자리가 없으니까 위에다 쓸게요. 4-a의 제곱이 9보다 작대요. 그럼 4-a 자체는 거꾸로 쓸 걸 그랬네. a-4 자체는 3에서 마이너스 3 사이다 그런 이야기니까 a는 1에서 7 사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1에서 7 사이에 아무 값이나 가져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a가 1에서 7 사이 값 아무거나 가져도 gx는 저 조건 만족시키면서 연속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두 번째로 gx가 x는 a에서 불연속인 경우 이 경우는 자 fx-a gx 이거하고 fx gx-a 이거 둘이 곱할 건데 제가 아까 설명 다 했지만 얘가 불연속이 된다고요. a에서. 그럼 얘가 a에서 0이면 돼요. 얘가 a에서 불연속이니까 얘가 a에서 연속 0이라는 건 a 집어넣으면 뭐 되는 거야? f0이야. 얘가 0이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이 녀석은 연속이 될 수 있다고요. 얘가 a에서 불연속이지만 얘는 a에서 0이 될 거니까. 마찬가지로 이 녀석 g가 a에서 불연속이라는 건 나는 x에다 뭐 넣을 거냐면 2a를 넣을 거거든요. 여기다가 2a를 넣어야 g 입장에선 a가 들어오는 거고 불연속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불연속이 되는 지점에서 얘가 0이 돼야 돼. f2a가 0이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얘가 연속되려면 이런 조건을, 얘가 연속이 되려면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요. 그럼 저거 두 개 가지고 이제 fx를 찾으러 갈 건데 여전히 0 이상에선 x축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되기 때문에 0,0을 지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2a,0을 지나가려면 접해야 돼요. 뚫고 내려가거나 뚫고 올라가면 안 되니까 약간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고. 여기 0이고 여기 2a인데 뚫고 올라와서 접하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져야 하기 때문에 fx는 x의 x-2a의 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요. 요 a를 찾을 힌트가 누구냐면 또 f4가 36이다 겠죠? f4는 4 곱하기 4-2a의 제곱이에요. 얘가 36이고요. 얘가 9네요. 4-2a가 3이거나 마이너스 3입니다. 그래서 a가 2분의 1이거나 2분의 7이다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서의 답은 a가 1 이상 7 이하 또는 2분의 1 또는 2분의 7. 뭐 2분의 7은 저 안에 있는 거니까 따로 생각은 안 해도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제 a의 최대값은 7이 될 거고 최소값은 2분의 1이 될 거다. 이렇게 두 개의 값이 찾아지게 됩니다. 그죠? 듣고 나서 보면 산수가 엄청 복잡한 문제는 아니고요. 이제 이 문제에서의 교훈은 뭐냐면 이거는 여기서뿐만 아니라 얘도 엄청 자주 나오는 거라서 이제 얘를 고른 건데 연속인 애랑 불연속인 애랑 곱해서 연속이 되려면 불연속이 되는 녀석이 불연속되는 지점에서 연속인 녀석이 0이 되어주면 되더라. 불연속이 되는 녀석
그 지점에서 얘가 0이 되어주면 돼. 불연속이 되는 점에서 얘가 0이 되어주면 돼. 그러면 곱해서 연속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정도를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이 뒤에 오는 산수는 뭐 해보시면 되는 거니까. 다음 거 빨리 제가 설명할게요. 6번. 6번도 연속이랑 관련이 있는 건데 요거는 합성하는 거여서 조금 까다롭지 않았을까 싶은데 얘도 식으로 찾지 말고 짬짬이 하는 거야. fx는 x 더하기 a래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x 더하기 b래요. x가 마이너스 2 이상일 때. 그리고 나서 gx를 살펴봤더니 마이너스 x세제곱 더하기 3x 이렇게 생겼는데 g 합성 f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고요. 역함수가 있고요. 그리고 절대값 b-2가 2 이상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뭐 마지막에 있는 조건은 너무 쉬운 거니까 아이고 빨리 바꿔보면 이제 b가 4 이상이든가 아니면 b가 0 이하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역함수가 있다는 건 합성함수가 역함수가 있어요라는 건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1대1 대응이니까 요 말의 의미는 이제 1대1 대응이다 그런 이야기고요. 요 1차를 얘한테다가 이제 집어 넣어 가지고 새롭게 합성함수를 만들 텐데 이제 주로 계속해서 증가하거나 계속해서 감소하는 녀석이 만들어질 거다.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두 개를 가지고 풀러가 보면 G 합성 F니까 F를 G에다 넣을 건데 G라는 녀석은 생긴 모양이 이거예요. 요거 미분해 보면 G 프라임 X는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3이기 때문에 0 되는 거 찾으면 뿔마 1이거든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 2개 나왔으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모양새가 될 거야. 그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고요. 참고로 요점 X좌표는 2예요. 요점 X좌표는 마이너스 2입니다. 그죠? 이거 이제 아까 얘기했던 2대 1이고요. 여기도 2대 1 이렇게 생겼을 테니까. 그래서 3차 곡선 이렇게 GX는 생겼는데 F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1대1 대응이 돼야 되는데 GX 자체는 1대1 대응이 아니에요. 섞여 있거든. 요 구간에서만큼은 Y좌표 똑같은 점이 3개나 있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안 된다고요. 그런데 F가 어떤 녀석이냐면 아주 작은 값에서부터 X좌표가 아주 작은 값에서부터 마이너스 2를 지나서 진행이 된다고 쳤을 때 F를 한번 통과를 하잖아요.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예를 들어서 뭐 할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이런 애들 살펴보면 여기는 마이너스 4 더하기 A가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3 더하기 A가 되고요. 요거 직전에 마이너스 2 더하기 A 였다가 마이너스 2가 딱 되는 순간에 마이너스 2 더하기 B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 뒤로 마이너스 1 더하기 B 0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이거 뭐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냐면 X좌표가 차근차근 커지면 마이너스 2 되기 직전까지 fx도 fx의 값도 차근차근 커져요. 그리고 마이너스 2부터도 또 다시 차근차근 커져요. 여기서 갑자기 값이 한번 튀긴 하는데 왼쪽에서도 계속해서 커져오고 오른쪽에서도 계속해서 커져간다는 거야. 그러면 이 값들을 받아 먹을 밑에 있는 g라는 녀석은 그냥 차근차근 커지는 값이 들어오는 거고요. 중간에 갑자기 뻥 하고 튀긴 했지만 그 뒤로도 또 차근차근 커지는 값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 입장에선 GX의 입장에선 엄청 작은 Y좌표, X좌표들이 막 들어오다가 갑자기 뻥 튀어가든지 거꾸로 가든지 하는데 그 뒤로 또 다시 차근차근 큰 값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는 건 가장 간단한 그림은 이건데 여기 사이에 선을 이렇게 하나 긋잖아요. 이렇게 그어놓고 나서 만나는 점이 얘하고 얘인데 뭐 정확히 X좌표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정의역이 점점점 커지는 값이 들어오다가 여기서 갑자기 요 값이 뻑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대1 대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Y좌표가 이거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얘가 연속적으로 쭉 다 들어오면 y좌표가 위에서부터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안 되는 거지만 들어오는 x좌표가 이렇게 들어오다가 갑자기 빡 튀어서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나가는 y좌표는 이거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중간에 튀는 거 있죠, 여기. 마이너스 2 더하기 a랑 마이너스 2 더하기 b. 요 녀석이 서로 어떤 상태여야 되냐면 얘와 얘의 상태여야 돼요. 요 녀석이 마이너스 2 더하기 a, 요 녀석이 마이너스 2 더하기 b 라는 값을 가졌을 때가 딱 가능하더라라는 거라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b의 좌표가 b의 값이 0 이하든가 4 이상이다 그랬는데 그럼 여기 써 있는 이 마이너스 2 더하기 b라는 건 2 이상이던가 마이너스 2 이하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여기가 하필 그림 지저분해져 버렸네.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에서 얘가 시작을 해버리면 이렇게 들어오다 말고 여기서 시작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다 얘를 훑고 가야 되거든요. y좌표가 이런 식으로 다 훑고 가야 돼서 그래서 이제 얘가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은 값이면 당연히 안 되고요. 만약에 하고 싶었으면 1보다 큰 값이어야 돼요. 1보다 오른쪽이어야 얘 스스로도 1대1 대응이 될 수 있다고요. 그리고 2보다 작다고 그래. 예? 얘가 2보다 크다는 얘기지. 2보다 크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이 뒤쪽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출발한다는 건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출발할 거면 왼쪽에 있는 녀석이 여기까지 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갈 수는 없잖아. 얘는 아무리 가봤자 여기서 다시 올라서야 되기 때문에 얘도 얘 나름대로 왼쪽 어딘가에서 끝이 나야 돼요. 그래서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에 있으면 당연히 안 되고요. 왜냐면 이걸 다 훑고 가야 되기 때문에 2보다 큰 쪽에 있는 것 중에서 딱 하나 2인 경우가 가능하더라라는 거야. 요 녀석이 2를 딱 책임져 주는 거고요. 이 뒤로 얘가 2여서 요 뒤로는 이 뒤로 가는 거고요. 그럼 얘가 어디서 끝나면 되냐면 마이너스 1에서 딱 끝이 나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여기서 갑자기 뻥튀기를 하긴 하지만 어쨌든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지 않고 계속해서 y좌표가 줄어들기만 할 수 있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게 딱 2라는 값을 가지고 요 녀석이 딱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가져주면 내려오다 말고 이렇게 튀어간다는 거지. 요게 b가 이런 범위에 있지 않았으면 중간 어딘가에서 얘가 끊어지고 얘랑 같은 y좌표 갖는 지점 여기서 다시 출발해도 당연히 가능한데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어쩔 수 없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경우만 딱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a는 1이고 b가 4라는 값을 가져서 답은 5가 될 거고요. 식으로 찾자면 막 찾을 수도 있긴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요거는 일부러 제가 이렇게 해설을 하는 건데 합성함수의 연속은 x가 변해갈 때 fx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밑에서 g가 받아 먹으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약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그래야 조금 복잡하게 생긴 녀석도 풀 수 있어요. 이거 식으로 풀면 물론 풀 수 있지만 너무 복잡해지고요. 고작 1차를 이거 한 두 개밖에 없는 3차에 대입하는 건데 이것도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런 식으로 좀 이미지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